네, 오늘은 요즘 날은 상당히 핫한 녀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저희 삼촌도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라고 들었어요. 네, 3천만 원대 초반부터 구매가 가능한 중형급 하이브리드 SUV KGM의 야심찬 신차, 네,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는 뭐 직접 경험을 해봐야 한다, 혹은 뭐 이 차는 경험해보면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자신감일까요? 요즘에 그 어떠한 자동차 회사도 펼친 적이 없는 대규모의 뭐 롱텀 시승 행사를 장기간 이어오고 있는데요. 6월 초까지 뭐 다양한 시승 이벤트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뭐 지난주부터 출퇴근, 뭐 외식, 여행, 캠핑까지 뭐 오늘로 10일째 마치 제 차처럼 이용하고 있는데요. 동급의 차량 중에서 가장 뭐 이런 캠핑, 아웃도어, 뭐 오프로드 이쪽의 감성을 가장 많이 풍기는 녀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모노코크의 도심형 SUV이긴 하지만 추구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은 정통 SUV 뭐 이쪽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런 디자인의 감성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급의 차량 중에서도 가장 이쁘게 디자인이 뽑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차를 가지고 하드한 오프로드 코스를 가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디자인적인 감성들도 오로지 감성일 뿐 기능적인 측면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디자인은 역시나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캠핑을 가면서 하나 걱정했던 부분이, 저희는 소위 말하는 뭐 맥시멀 캠핑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짐들 여기다 실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실어보니 뭐 생각보다는 여유롭게 담기더라고요. 뭐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 접어도 토롯 박스보다도 큰 지름 5m의 대형 텐트랑 뭐 여러가지 짐들을 2열 시트를 접고 실었는데 여유롭게 실을 수 있었고요. 뭐 꾹꾹 눌러 담았다면은 여기 2열 시트를 하나 좀 펴고 사람도 한 명 타서 같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같이 캠핑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 외모에서 풍기는 디자인의 이런 감성 때문에 캠핑에서의 이런 캠핑장에서 어울리는 감성은 훌륭하고요. 네, 그리고 이 차 경제적인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우선 크기가 작지 않아요. 작지 않은 중형급 하이브리드 SUV인데 구매가가 3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아침 7시에 받아서 바로 출근을 했었는데요. 그날 출근을 하자마자 놀랐던 것이 두 가지, 주행 질감이랑 연비였습니다. 예, 뭐 주행 질감은 이따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출근을 마치고 주차를 해서 계기판에 있는 연비를 봤더니 20km가 좀 넘게 찍혀 있더라고요. 제 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한 4km 정도 찍힙니다. 그것도 고급류로. 그리고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저탄소 친환경 차량으로 공용 주차장을 반값에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출근하면은 공용 주차장 이용하거든요. 네. 그 공용 주차장의 1일 주차비가 24,000원인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반값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뭐 제 차 타후에 뭐 마일리지 할인 금액을 임의로 기준으로 잡고, 뭐 연비도 제가 경험한 연비보다는 조금 더 여유있게 잡고 데일리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에 한 2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경제적인 측면은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그럼 주행 질감은 차에 타서 운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인상적인 게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서라운드 뷰가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핸들을 이렇게 깊게 조작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표시가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오하는 그런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타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길이 좁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핸들 조작만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거리에서 뭐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시선을 빼앗기는 부분도 있고, 제가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핸들 조작만이 아니고 핸들 조작이랑 주변 센서 등을 이용해서 정말로 서라운드 뷰가 필요한 시점에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 한다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라운드 뷰 자체도 실사용도에 있어서 약간은 좀 불편함이, 실사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라운드 뷰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휠을 쳐다보는 휠 뷰인데,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앞쪽은 쳐다보는데 뒤쪽은 지원이 안 돼요. 이걸 굳이 왜 뺐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저는 평소에 이 바퀴 휠을 쳐다보는 뷰로 주차를 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로 이런 화면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간감에 큰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서 돌리면은 방향대로 돌아가는데, 실제로 이게 좁은 길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렸다 치면은 저희가 이 안쪽으로는 저희 육안으로도 사이드 미러나 제 육안으로도 거리감이 있는데, 저 바깥쪽이 안 보일 거잖아요. 바깥쪽이 더 불안한 부분일 거고. 그런데 이렇게 돌려주다 보니까 저 바깥쪽으로는 화면이 오히려 더 불안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차가 엄청 커서 서라운드 뷰가 꼭 필요한 미국 차의 경우는 이런 실사용에 잘 맞게 잘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뷰를 잘 넣어놨어요. 잘 넣어놨는데 이게 실사용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출발하지 않고 그냥 V표만 늘어놓고 있었는데, 진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만큼 사전에 정보를 안 찾아보고 시승을 하고 시승기를 남기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사실 또 이게 타보니까 특장점이 너무 명확해서 굳이 정보를 안 찾아봐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주행 질감이 정말 인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라기보다 그냥 발전기를 얹어놓은 전기차 같아요. 지금도 100km를 달리는데 그냥 전기 모터로만, 모터의 힘이 워낙 좋아서 초반에 모터의 힘만으로 확실하게 밀어줍니다. 답답함이 전혀 없고요. 시내에서 가감속 할 때도 전혀 답답함 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게, 배터리가 부족해져서 엔진이 깨어나더라도 이 엔진이 우선적으로 차를 굴리는 게 아니고 쪽으로 배터리 충전을 해요. 그리고 그 배터리가 모터를 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켜지더라도 이 주행 질감에 변화가 없어요. 약간의 엔진 소리와 잔직음만 들어오는 그냥 전기차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렇게 힘 좋은 모터랑 배터리를 서포트하기 때문인지 엔진이 켜지면은 연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경향은 보이더라고요. 한 100km 안쪽에서 정속 주행 시에 엔진이 켜지면은 연비가 10km대 초반 트립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배터리의 충전 효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에서도 순수 모터로 구동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50%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 모터로 커버하는 구간이 많다 보니까 고속에서의 연비도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고속에서 좀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고속이랑 시내에서의 연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내 주행에서는 한 모터의 비중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모터로 갑니다. 시내에서는 거의 그냥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 뛰어나더라도 그냥 거의 모터만 굴려요. 엔진이 차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터에서 엔진으로 구동이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이 되게 깔끔하고요. 지금까지 느껴왔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엔진과 모터의 구동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엔진에 배터리, 모터, 이게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은 이 차는 모터가 메인이에요. 그리고 엔진이 거의 발전기의 역할을 해서 서포트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파워트레인은 정말 좋아요. 정제성도 좋고 잘 치고 나가고 하는데, 이 외적으로 다른 주행 질감들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엉망이다 이런 건 아니고, 이 차량의 고속 주행 느낌, 주행 느낌 이런 것들이 약간의 가벼움은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동급의 차량에서 기대되는 그런 질감보다는 준수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이
이런 하이브리드 질감과 어우러지면서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하이브리드 기술로 순수 전기차의 이런 불편함, 불안함 등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런 힘과 경제성 그리고 주행 질감까지 이런 세 마리 두 개를 모두 다 잡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토레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좋고 승차감도 준수하고 넉넉하고 경제성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다 좋은데 아쉬운 점도 분명히 몇몇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정말로 다 좋은데 디테일한 부분들의 세밀한 세팅들이 실사용보다는 약간은 좀 보여주기에 좀 맞춰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출발 전에 말씀드린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공조기 같은 경우도 물리 버튼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이렇게 스크린에다 들어가 있고 하나의 별도의 메뉴처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스크린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슬린다고 하면은 운전에 20년 넘게 해서 옛날 차들이 익숙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공조기나 이런 것들은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공조기, 라디오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운전을 할 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우선순위로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이렇게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빠질 수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실사용의 편리성이 우선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꼭 깔끔하게 꼽아야 됐으면은 여기 기어 노브 쪽에라도 간단하게 버튼 몇 개 꼽아놨으면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약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토레스 하이브리드 옵션 들어갈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웬만한 건 다 넣고 다 자랑하듯이 보여주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이 안 돼요. 무선만 지원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유선이랑 무선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넣을 거 다 넣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외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네, 이렇게 10일간의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쳤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차량 구매 가용 예산이 한 3천만 원대, 그리고 경제적인 도심용 데일리카가 필요하고 혼자서 혹은 둘이서 혹은 아이까지 셋이서 가끔씩 캠핑도 다니고 그리고 아웃도어 감성을 좋아한다 하면은 이보다 딱 맞는 선택지가 없을 것 같네요. 토레스 하이브리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